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문제를 딱 보자마자 계산 문제네요. 그것도 원금 균등 사한 방식의 계산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원금 균등 사한 방식이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연단 이외 기말 상환이라는 걸 확인해 주신 다음에 원금 균등 사한액부터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지금 대출원금이 4억 원인데 대출 기간이 20년, 연마다 갚는다고 그랬으니까 순번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4억을 20으로 나누면 2천만 원이 원금 균등 상환액이에요. 이때 원금 균등 상환액 한 번 2천만 원이 상환되면 이자가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거기다가 연 5%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금이 한 번 상환될 때마다 이자는 100만 원씩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가 점점 줄어서 원금은 균등한데 이자가 감소하니까 합쳐진 원리금이 감소되는 체감식 상환 방법이었잖아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때 7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을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7회차다 7번 원금이 상환된 게 아니라 6번 상환된 거죠. 하나씩 빠진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6번인데 이때 남아있는 이자는 14번에 대한 이자잖아요. 2천만 원 14번에 대한 이자니까 14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1,400만 원이 7회차의 이자 지급액인 거예요. 원금 균등 상환액은 언제든지 2천만 원이죠. 더해주면 3,400이네요. 그럼 3,400으로 나와 있는 건 2번밖에 없잖아요. 그때 15회차에 납부하는 이자 납부액을 순서대로 구해보십시오. 그랬으니까 15회차는 몇 번 지금 상환한 거죠? 14번. 그러면 몇 번 남았어요? 6번에 대한 이자가 남았겠네요. 6 곱하기 100. 그럼 600이죠. 그래서 지금 답은 2번이 됩니다. 꼭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푸실 수 있습니다. 2번.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뭐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나 오자마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5였어요, 5. 자기관리 리츠는 5억 원이었습니다. 설립자본금이. 그리고 최저자본금 규모는 얼마였죠, 여러분? 이때 영업인가를 받고 6개월 이내에 얼마를 더하기 1을 해서 10을 곱한다고 그랬어요. 70억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이만큼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3억이었어요. 3에다 2를 더해서 50억이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2번 위탁관리 그 다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지금 최저자본금이죠. 설립자본금 아니에요.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X죠. 최저자본금은 얼마예요? 50억 이상이 되는 겁니다. 2번이 틀린 답이네요. 그 다음 3번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자산은 누가 지킨다고 그랬죠? 독수리 오영재가 지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5인 이상이어야 되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석사를 밟았으면 석삼 3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되죠. 석사가 2년이니까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산은 독수리 오영재가. 그 다음 5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상회사, 서류상회사니까 서류 안에 직원 들어가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상시근무하는 임직원 없었죠. 직원 4개 없었어요. 본점 이외에 영업소 둘 수 없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에도 똑같이 서류상의 회사였죠. 그래서 상시근무하는 임직원 둘 수 없었고 본점 위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를 못해요. 현금으로 출자해 줘야 되죠. 근데 이때 최저자본금을 만든 다음에는 그땐 현물 출자가 가능한데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부동산만 가능한 게 아니라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자산들이었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대토보상권, 주택상환 채권 등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지금 틀린 건 2번이네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은 말 그대로 시장 위험입니다. 법률적 위험은 법률적 상황이 바뀜에 따라 이때 감소하는 위험이었죠. 그때 법률적 위험 중에 공법 규제가 바뀜에 따라 이때 감소해야 될 위험은 공법상의 위험이었고 토지이용 규제가 바뀜에 따라 만약에 소유권 관련 문제가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럼 걔는
민법상의 위험이었죠. 기억을 꼭 해보셔야 돼요. 사법상의 위험. 그 다음 2번. 수복재개발 이 부분의 내용을 풀기 위해서 수개보철이 기억나시면 돼요. 보철을 해놨는데 걔는 수개죠. 수개에 보철을 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복은 국토수박, 국토수복이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되찾는 거잖아요. 원상태 그대로. 그래서 노후불량의 요인만 제거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재개발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때려 부시는 정도가 적기 때문에 소극적인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계량 재개발은 기능의 개선 확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계량 재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전 재개발은 아직 노후화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근데 노후 방지 대책 등을 세우는 거네요.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가장 적게 때려 부시는 게 바로 보전 재개발이었죠. 그 다음 철거 재개발은 후진국에서 보통 아예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전면 철거.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이익이 가장 큰 게 철거 재개발이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수복 재개발은 시옷시옷, 소극적 재개발이었어요. 기억 꼭 해두시고요. 그 다음 계량 재개발 있고 보전 재개발은 보호, 소극적이죠.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55. 그 다음 철거 재개발이 가장 적극적인 재개발이었습니다. 재개발의 수입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 철거 재개발. 그래서 2번. 수복 재개발은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건 맞네요. 이걸 보전 재개발이라고 얘기하면 X입니다. 노후불량화가 아예 발생되지 않은 게 뭐예요? 보전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2번이 지금 맞습니다. 3번. BOT, BTO 이런 식으로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어떻게 확충하는지 문제가 나오면 B는 빌드, 짓는 거였죠, 여러분. 5는 55, 운영하다의 5예요. 운영하다. 그 다음 T는 민간이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도로, 학교 등을 지어서 국가 등에게 넘기면 그냥 넘긴다, 티내면서 넘긴다, 티내면서 이전시킨다. 그래서 트랜스퍼가 이전하다였습니다. 임대하다는 리스였고요. 그럼 순서대로 돼 있는지 보는 거예요. BOT라고 돼 있죠.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건설 B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한대요. 그럼 얘는 티내면서 이전하죠. 그 다음 일정 기간 운영한대요. O네요. BTO지 BOT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X. 4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얘가 분양이겠죠.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건 얘는 시장성 분석이었죠. 시장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5번. 재건축 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상열이는 공을 찰 때 개발이었죠.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뜨면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은 열악했었죠. 공양받아 건축한다 기억나세요? 기반시설이 양호해요. 공동주택 중심일 때 걔는 그 공동주택 아파트만 재건축한다. 재건축 사업이었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극단주거도 기억나시죠? 극히 열악하죠? 달동네 이때 단독주택 위주, 이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